오늘은 소설 마지막 파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기가 지문 분석한 거랑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랑 제대로 분석했는지. 자, 복습. 소설에서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 지문 분석의 기준을 삼아라.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예비고 과정에서 듣는 수업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서 내신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수업을 했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과정이 복습 과정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1학년 2학기 창원의 어느 학교, 창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이번 시험 범위에 뭐가 나왔느냐? 지문 분석에서 우리가 시점이라고 하는 거 있었지? 시점을 파악하는 방법이 뭐였어? 인물 제시 방법과 소수자의 위치. 그게 지금 이번 시험 범위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시험에. 그 다음 연어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에 1차 고사나 2차 고사에 그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문학뿐 아니라 독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문법,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교과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알겠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된다. 지문 분석의 기준이 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인물, 사건, 그 다음 배경, 또 소재였지요. 오늘 고3들이 수능을 친 수능 시험 문제에도 그대로 여기에 나옵니다. 지문에서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소설에서 첫 번째 문제? 그렇지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이번 수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술상 특징 문제가 소설 파트 첫 번째 문제로 나왔더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서술상 특징은 뭘 파악하는 거라고? 시점을 파악하는 거야. 됐지? 이 시점은 문단의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정도만 읽으면 바로 시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소설 지문 이거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자기가 분석한 거랑 눈으로, 절대로 눈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 자기가 분석한 거랑 여러분들 지금 과제 해온 거 보니까 지문이 그다지 선생님이 기대했던 만큼 꼼꼼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문 분석에서 애를 먹는 학생들은 항상 개념책을 옆에 펼쳐놓고, 그리고 앞에서 나랑 지문 분석하면서 만들었던 샘플들을 뒤적거려 가면서, 그래서 스스로 해보고 해온 만큼 수업 시간에 내가 뭘 찾았네, 이거 내가 실수했네, 이거 내가 놓쳤네, 이거를 판단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지. 이해됐지? 자, 자기 책 봅니다. 눈으로 따라오면서. 제목이 희망이라고 소제목이 붙어있죠? 써야지 빨리. 소제목. 소설에서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소설들을 한번 떠올려봐. 소제목이 붙어있는 것들이 있었어? 없었지요? 그러면 이거는 특이한 구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독특한 서술 방식이다. 특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소제목이 붙어 있더라. 제목은 너무 착한 사람이란 말이야. 착한 사람 문성현이야, 제목은. 그럼 큰 제목이 따로 있고, 소설의 제목이 그 앞에 장면마다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구나. 이해됐지? 제목이 희망이네. 자, 본문 가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딴 데 보지 말고 펜 들고. 훗날 문성현이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을 때 가장 어린 날의 광경은 막내 동생 승현의 돌날이었으니 그가 8살이 되었을 때였다. 그때 그는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었다. 힘겹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곁에 없었다. 얼마나 우러젖혔는지 목이 잔뜩 쉬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문 저쪽에 모여들 떠들고 있었다. 까지. 인물, 서술자가 나옵니까? 서술자 안 보이지? 서술자는 어디에 있어? 작품 밖에 있다. 그러면 작품 밖 서술자라고 딱 메모를 하고요. 작품 밖 서술자가 아직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볼까요? 뭘 잡나 보자고. 돈을 잡아 재벌이 되려나, 책을 잡아 학자가 되려나. 잡는다 잡아, 아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좋지 좋아. 여러분들 돌잡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나? 자기가 돌 때 뭐 잡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잡은 대로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
체린이 뭐 잡았어? 오이. 아직은 돈이 부자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죠? 하정이 뭐 잡았어? 연필. 연필은 학자가 된다는 건데. 그대로 가고 있나? 응? 모르겠어. 아직은 이제 과정이니까 결정난 건 없습니다. 민서 뭐 잡은 기억나나? 엄마들이 돌잡이 하다 보면 엄마들이 애가 막 연필 잡으려면 일부러 돈을 막 들이답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마이크 잡은 사람 있어? 없어? 요즘 뭐 올리지? 연필, 마이크, 청진기, 실은 뭘 의미해? 그렇지요. 옛날부터 실은 오래 사는 장수를 의미합니다. 왜?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어린아이 때 되게 많이 죽었거든. 그래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돌잡이를 했단 말이야. 지금은 사실은 돌잔치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왜냐면 옛날에는 아이들이 갓 신생아 태어나가지고 너무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질병이나 이런 데 감염돼서 죽는 수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돌이 지날 때까지 출생신고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태어난 것보다 1년이나 2년 늦게 출생신고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 얘의 수명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통사회에서 돌을 맞이하는 것은 돌잔치는 성대한 잔치였던가 마을 단위의 잔치였습니다. 왜? 한 살을 딱 넘기고 나면 애가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그걸 축복하는 차원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돌잡이를 하면서 막 축복을 했단 말이야. 성이 뭐 잡았어? 연필. 연필? 오이. 준이 뭐 잡았어? 기억 안 나? 그 다음 돈이요? 돈 잡았어? 대부분 돈이구나. 성이 돈 잡았다고? 저 실이요? 실? 오래 살겠네. 자, 스님 아기들은 돌잔치를 안 했거든. 그래서 뭐 돌잡이 이런 건 안 했습니다. 스님 아들 둘 다 돌잔치를 안 했어. 그냥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조촐하게 상 차려놓고 그냥 밥 먹었어. 돌잔치가 스님은 돌잔치가 의미 있나 요즘 세상에 막 사람들 불러다가 막 잔치하고 이런 게 너무 번거롭고 또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어딘가에 가가지고 돌잔치 한다고 또 축하 뭐 하고 금반지 이런 것도 뭐 그런 것들이 스님은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안 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다 어린 시절에 돌잔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을 받고 큰 거야. 그죠? 축하한다. 자기가 잡은 연필, 돈, 뭐 실, 뭐든지 간에 그 잡은 것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삶의 방향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다들 부자가 되고 싶잖아, 그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 응? 채민아, 비트코인을 해. 자, 농담이고요. 비트코인 하는 거야? 아니야, 조그만 소리야. 자,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왁자하게 들려왔다. 석연은 계속하여 울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울 수가 없었다. 여느 때 같으면 그는 누군가가 나타날 때까지 마구 몸부림을 치며 울었을 것이다. 아무도 자신처럼 버쩡대며 울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 순간에 깨달았던 것이다. 자, 깨달았던 것이다라는 것은 인물의 내면 생각이지. 여기 봐봐. 아까 앞에서 요쯤 읽으니까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니?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쯤 오니까 어때? 깨달았던 것이다 하는 것은 인물의 내면 생각이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제시? 직접 제시지요. 그러면 작품 밖 서술자와 직접 제시를 조합하면 시점을 파악할 수 있네.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이제 시점 파악하는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 그 다음 또 가봅시다. 자신은 다른 이와 너무나 달랐다. 다른 사람들은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다. 불편할 때나 화가 날 때나 무언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는 마구과음을 지르며 우러져쳤던 것이다. 한마디로 뭐? 다른 사람들은 말을 사용했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다 그랬죠? 뭐 했어? 그냥 우러져쳤대. 얘는 어떤 인물이야? 장애를 가지고. 어떤 장애?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구나.
인물의 성격이죠? 인물의 성격입니다. 우리는 인물에 대한 정보들을 나오는 대로 다 파악하자 그랬습니다. 야, 준현, 뭐하니 너? 그 다음 그날부터 그는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절대로 울지 않았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말을 잘하지 못했다. 인물에 대한 성격이 직접 제시되고 있죠? 말을 잘하지 못했다. 말을 하려 해도 입이 따라주지 않았다. 답답했다. 답답했다 밑줄 짝.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자,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이런 것들 다 구분해가지고 다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 다시는 고함치며 울지 않았다. 자신의 울음소리는 그 누구에보다도 스스로에게 너무나 끔찍하고 지겨웠다. 그는 벙어리처럼 행동했다. 배가 고파도 대소변으로 아랫도리를 적셔도 그는 짜증을 내거나 화내지 않았다. 다른 이가 방에 들어올 때까지 그는 다만 참고 견뎌내었다. 그때부터 그는 슬펐다. 슬펐다 밑줄. 역시 직접 제시입니다. 울음을 몸 밖으로 터뜨리지 않으니 몸 안에 눈물이 고였다. 되게 시적인 표현이죠. 울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슬프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슬펐는데도 울음을 참았다는 얘기죠. 그 울음이 어떻게 안으로 고였다는 표현을 눈물이 안으로 고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 다음 조용해지고 나니 마음이 안정되었다. 마음이 안정되고 나니 그는 자신의 고개가 필요 없이 마구 흔들림을 깨닫게 되었다. 자, 밑줄 그어볼까요? 고개가 필요 없이 마구 흔들림을 깨닫게 되었다. 오른쪽으로 조금 튼다고 하는 것이 어느새 고개는 어깨 너머까지 돌아갔다. 똑바로 하려고 하면 이건 왼쪽으로 획 돌아갔다. 자, 여기에서 이 인물에 또 뭐가 보입니까? 신체 장애가 보이죠. 자, 언어 장애가 있고 신체가 자기 뜻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자를 뭐라고 그래? 얘는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적 없나? 애 몸이 막 비틀리고 언어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아이들. 우리는 그 장애를 뇌성마비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들어봤습니까? 뇌에서 통제를 하는 신경이 손상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신체보다 과도하게 움직여지거나 또는 움직여지지 않거나 이런 경우죠. 그래서 자칫 정상인들이 봤을 때는 어때? 조금 괴기스럽기까지 하지. 오케이. 아, 인물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여기서 캐치해낼 수 있었더라. 다음 인물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다 짚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똑바로 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휙 돌아가 버렸다. 그는 조금씩 요령을 터득해 갔다. 무엇보다도 침착해야 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 다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펴지지 않는 손가락, 발가락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마음만 푸근히 진정하고 나면 남이 민망할 정도로 사지가 꼬이진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 채머리를 흔들면서 해벌어진 입으로 침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흉한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밑줄. 역시 직접 제시지요. 그 다음 그때부터 그는 참으로 슬펐다. 슬펐다 밑줄.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체크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 놓치고 있지? 벌어진 입을 다물고 나니 가슴으로 든든한 헛헛한 바람을 내쏟을 방법이 없었다. 같이. 자, 요 단락까지 정리하면 뭡니까? 이 인물이 스스로 자기를 진정시켜 가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까지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요약해볼까? 인물의 자기 노력 이렇게 씁시다. 왜 이런 노력을 했어? 자기의 흉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거지. 그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거울로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했다 얘가. 그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흉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스스로 안으로 마음을 진정시켜 가면서 신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더라. 그 다음 훗날 문성현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문성현 나왔네요. 이 인물의 이름 하나를 체크합시다.
우리는 문성현이라는 이름을 하나 정보로 주워들었습니다. 날 문성현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 이부자리 밑에 간직하고 있었던 장난감 활에다가 네모 쳐져 있습니까? 활에 네모 쳐져 있어? 활에다가 네모 딱 칩시다. 자, 본문에 네모 원래 있는데 빠진 거야. 여기 다 자꾸 빠졌지? 자, 여기에 이 활에 네모가 쳐져 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시험에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활은 구체적 사물이지? 오케이. 시험에서 이렇게 구체적 사물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은 것은 무슨 문제로 출제되겠다는 얘기야? 그렇지요. 소재의 기능을 묻는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지문 분석의 기준, 인물, 사건, 배경, 소재니까 이 소재를 눈여겨봐가면서 지금부터 이 소재가 작품 분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 이후부터는 자, 활은 바로 막내 동생 승현의 돌상에 돌잡이를 올렸던 것이다. 대나무를 벌려 노끈으로 묶은 그것은 어린 시절 희망의 상징이었다. 이 상징이라는 말 우리 상징 배웠지? 응? 상징은 뭘 상징이라고 하더라? 상징에 대해서 아는 사람?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상징이라는 개념이 뭐더라? 아는 사람? 뭐? 야! 시선을 피하고 있지? 고개 들어. 내 눈을 똑바로 보란 말이야. 뭐야 상징? 상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고 뭘 말하는 거지? 시할 때 배웠잖아. 시에서 시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드러낸 관련했지. 그러한 정서와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우리가 형상화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상화의 방법에는 뭐가 있더라? 이미지, 상징, 비유 있었잖아. 그때 배운 상징. 상징은 뭔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대상을 뭘로 드러내는 거야? 구체적인 사물로 드러내어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구체적 대상을 파악하기가 쉽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나타냈다? 활로 나타냈다는 얘기야. 이거 아까 소제목이 뭐였어? 희망이었지. 희망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지. 문성현에게 그 희망은 여기서 활이라는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왜 문성현은 이 활이라고 하는 것에 희망의 어떤 의미를 갖다 부여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아까 우리가 소재의 기능으로 읽으라 했다 얘가. 그치? 그럼 이 소재의 기능으로서 활이 나왔으니까 이 활은 여기서 희망이라고 했네. 왜 문성현에게 활이 희망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인가? 그거에 또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일부러 누가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방구 속에 활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그가 몸을 뒤지어 자신의 요 밑으로 집어넣었던 것이다. 우연의 나이가 6살이었으니 아마도 어른들을 피해 성현이 있는 건너방에 와서 가지고 놀다가 무심코 놓고 간 것이 분명했다. 아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그 작고 조잡한 활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묻어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화. 자 봐봐. 얘 처음에 언어가 안 돼 있다 했지. 어느 장애가 있다 그랬지? 어느 장애가 있던 애가 계속 반복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발음할 수 있게 된 것이요. 이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활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발음에 이르는 거야. 아까 이 활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희망이라고 그랬지? 이건 뭘 의미해? 비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정상적인 모습에 가고자 하는 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화를 통해서 이 문성이라는 인물은 신체적인 장애, 언어적 장애가 있지만은 이 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물을 통해 봤을 때 얘는 부단하게 자기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갈 거야? 정상인의 모습에 가깝게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활이 뭐가 된다? 희망의 상징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 다음 조용해지고 나서부터 채머리를 흔들지 않고부터, 자, 조용해졌다, 채머리를 흔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기 노력이지. 아까 문성일이 애써 몸부림쳤던 그 자기 노력입니다. 그런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다. 되게 어떻게 됐어? 정상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속에 산과 들 그리고 밀림이 있었다. 거기 텔레비전에도 네모를 딱 칩시다. 이 텔레비전에도 원래 네모가 쳐져 있습니다. 그럼 텔레비전도 구체적이잖아? 텔레비전도 역시 뭐가 된다? 중심 소재가 되겠구나.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다. 그 속에 산과 들, 밀림이 있었다. 몸집이 큰 코끼리, 기린, 갖가지 색깔의 크고 작은 새들이 있었다. 현미경으로나 보일 만한 조그만 나비, 개구리 알도 있었다. 먼 나라에는 이상한 풍습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세상은 볼수록 흥미진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이처럼 앉지도 서지도 걸어다닐 수도 없는 그에게는 텔레비전을 통해 보는 다른 이들의 삶이 한편으로는 가슴 떨리는 열망이었으나. 밑줄 그을까요? 가슴 떨리는 열망. 인물의 내면 심리 직접 표시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텔레비전이 갖는 의미가 되겠지?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해당하는 거니까 추상적인 거지. 그 추상적인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구체화시켰다요.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상징적 소재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부서뜨리고 싶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대한 이 인물의 심리는 어때? 이중적이지. 이중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왜 그렇겠어? 왜 열망이겠어?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기 몸을 움직여서 볼 수 없는 세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텔레비전은 세상에 대한 무수한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을 대신 보여주는 열망의 대상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때? 자기의 신체를 생각하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갑갑함을 주겠지.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는 자괴감을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부숴버리고 싶은 안타까움이라고 표현한 거야. 여기에는 이 인물이 이 두 가지의 의미에는, 자, 텔레비전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 속에는 이 상반된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다? 독자들은 이 인물에 대해서 뭘 느낄 수 있어?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겠죠. 참 안 됐다 얘. 응?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여기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자, 그래서 그 단락 옆에는 텔레비전 해놓고 이렇게 상반된 감정, 안타까움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음 단락으로 가볼까요? 그래도 어린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자, 소제목이 희망이었습니다. 또 희망 나왔네. 희망 동그라미. 다른 이와 결코 같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 더디고 스트로기는 했지만 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밑줄 그어볼까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 다음, 뻣뻣한 채로 자라는 그의 몸피. 그는 그때 고작 10대였던 것이다. 힘겹기 짝이 없었지만 그는 텔레비전으로 기어가 자신이 보고 싶을 때 그것을 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라디오를 켜고 끌 줄 알게 되었다. 선풍기도 작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됐다. 밑줄 그을까요? 중요한 결심. 자, 이 인물이 자기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뭔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결심을 했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하나 중심되는 사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했는데? 혼자 앉는 법 밑줄. 그 중요한 결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혼자 앉는 법입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혼자 앉는 것조차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란 없다고 그는 뇌까렸다. 가슴속에 희망을 품은 한창 자라고 있는 10대의 사내아이에게는 스스로 앉는 연습이란 단지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했다. 자유롭게 앉을 수 있게 된 후에는 서는 연습을 할 계획이었다. 이 노력의 의지가 대단하지. 그지? 두 다리로 선 후에는 조심조심 발을 떼고 그리고 걷고 뛸 예정이었다. 개켜놓은 옷처럼 축 처진 자신의 아랫도리가 자 요거 괄호를 묶고 현재의 모습이죠. 개켜놓은 옷처럼 축 처진 자신의 아랫도리가 그 다음 풍선처럼 부풀어 머지않아 다른 아이처럼 거리를 활보할 것이며 신이 나면 춤이라도 멋지게 추어댈 참이었다. 고가로를 묶고 이후 변화 후의 모습이지. 비포 애프터가 나왔네. 비포 애프터. 그리고 말을 타고 들판을 가로질러 활 시위를 당길 생각이었다. 까마득히 보이는 들판 끝 관역에 예리한 화살을 날리며 쏘는 것마다 명중 잇따라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되라. 그는 종이 입을 때였다. 해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뭐가 제시됐습니까? 문성훈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의 몸짓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희망은 뭐야? 정상인처럼 되는 것. 정상인처럼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 중략.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드디어 혼자 앉기에 성공했다. 혼자 앉기에 성공. 대단하지요? 두 번째로 혼자 앉은 것은 그때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저녁 때의 일이었다. 그는 요령을 터득해 갔다. 재빨리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반동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그가 제대로 앉는 데에는 적어도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익숙하게 앉기 위해 연습에 연습을 계속했다. 그가 앉는 연습을 한 건너방 벽은 꼴이 말이 아니었다. 아쉬운 대로 덧붙인 도배지가 2, 3일이면 흙과 함께 떨어져 나갔다. 벽 속의 외얼기가 허옇게 드러나는 참이었다. 어머니가 환히 웃으셨다. 자, 벽이 그렇게 다 얘가 손톱으로 막 손끝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벽이 막 긁혀서 벽지가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안에 들어있던 흙들이 막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도 어머니는 어때? 웃었다 그랬지. 왜? 이 불구의 아이가 자기 힘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 앉기에 성공했단 말이야.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겠어. 그치? 오케이. 그 다음 그래 성현아 그깟 흙뼈 뻥 뚫어버려라. 혼자 앉는 법을 익히고 나니 휠체어에 앉는 것도 훨씬 편했다. 누구보다도 신이 나신 분이 아버지였다. 자, 신이 나신 분 밑줄. 왜 밑줄 그었어? 응? 왜 밑줄 그었어 여기?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잖아. 아버지가 이 성현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막 신이 난 거야. 주말이 되면 아버지는 성현이를 휠체어 태워 골목 밖으로 데려다갔다. 수많은 사람들, 차들, 상점들, 아버지가 들뜬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성현아 힘드냐? 안 힘들지? 하나도 안 힘들지? 물론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다. 힘들다니. 더 힘든 고난이, 더더욱 힘든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해도 그는 절대로 힘들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곧 다른 사람들처럼 서고 걷고 달릴 참이었다. 아버지는 끝없이 휠체어를 밀었다. 까지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모든 게 이 참이 다 걷어낼 참이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쯤 읽고 나니까 이제 지문을 읽을 때는 그냥 읽지 말자. 내용에 치우쳐서 그냥 읽지 말고 이 서술자가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쓰고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했었지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인물은 이름이 뭐라고요? 문성현입니다. 제목에서 문성현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얘는 장애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지. 그지? 우리는 문성현은 이런 노력에서 뭐를 알 수 있다? 이 문성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짚어낼 수 있겠더라. 됐습니까?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배경 없죠?
중심 사건은 뭐야?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이 의지, 이게 중심 사건이야. 그러면 인물 찾았고요. 사건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배경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재가 두 가지 나왔지요. 소재가 뭐가 두 가지 나왔습니까? 하나는 활이었고요. 하나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이 소재들은 뭘 보여준다? 문성현의 자기 극복 의지를 보여주더라. 구체적인 사물인데 이러한 인물의 내면 의지를 드러내 보이니까 얘들은 상징적 소재가 되는 거지. 됐지요? 그 다음에 시점은 뭐야? 전지적 작가 시점. 직접 제시, 간접 제시하고 있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서술 방식 중에 가만히 보니까 대화가 많아 보여, 안 보여? 대화가 많이 보입니까? 많이 안 보이죠? 네. 대화보다는 뭘로 진술하고 있어? 서술자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성현이라는 인물의 내면 생각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건을 전개해가고 있다. 그럼 문성현이 어떻게 된 거야? 초점이 맞춰진 인물이지. 네. 우리는 이런 인물을 뭐라고 한다? 이런 인물을 전지적 시점인데 작품 바깥에 있는 소술자란 말이야. 작품 바깥에 있는 소술자인데 특히 작중 인물 중에 어느 한 사람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감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술해 가는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물을 초점화된 인물, 초점화된 인물 혹은 초점화된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초점자아가 이번 수능 고3들 수능 문제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 소설이 나온 게 아니라 초점화, 소술자는 작중의 어느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인물의 시각으로 사건을 전개해 간다. 이게 보기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초점화된 인물을 씀으로 해서 얻게 되는 서술상의 효과가 뭔가? 이게 이번 올해 수능, 오늘 시험 진 고3 수능 문제에 나왔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국어는 1학년, 2학년, 3학년 구분이 없다는 거. 알겠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야? 1학년 때 고등국어의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어는 1년만 야무지게 하면 충분히 자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영어처럼 다른 나라 언어가 아니야. 수학처럼 수식이 복잡한 것도 아니야. 다 우리말로 돼 있어. 다만 우리말로 읽고 내용 이해는 어느 정도 되잖아. 내용 이해를 하는 수준에서 뭐만 찾아 읽어야 될 이 기본 개념들만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기본 개념들은 언제 배워?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서 전부 다 배웁니다. 모든 학교가 다 배웁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초점화된 자 해놓고 여기다가 우리는 내부를 하나 해볼까요? 2024년 뭐라고? 수능 출제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우리는 수능 문제. 그래서 지금 고3들 수능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이 문제. 자, 그러면 다 적었습니까? 자, 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써냈네요. 사람들은 문성현에게 훗날 큰 장군이라고 덕담을 해주었다. 맞습니까? 뭐래? 큰 장군이 될 것은 뭘 통해서 드러낸 보였어? 왜 큰 장군이 될 거라 그랬어? 큰 장군이 될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 드러났어? 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드러났지. 근데 이 활은 누구 거였어? 막내 동생 거였어. 문성현의 것이 아니란 말이야. 사람들이 큰 장군이 되겠다라고 한 것은 동생한테 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2번 우연은 형 문성현을 위해 자신의 활을 부모 몰래 형의 방에 갖다 줬다.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문성현을 위해 갖다 준 게 아니고 방에 갖다 준 게 아니지요. 갖고 놀다가 흘린 거야. 그거를 문성현이가 몰래 남 몰래
자기 부자리로 끌어온 거지요. 그 다음 성현의 놀랄은 문성인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날이었다. 맞나? 네. 오케이. 그 다음 문성현은 자신의 최종 목표를 혼자 스스로 앉는 것에 두고 연습을 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뭐야? 최종 목표가 아니지요? 네. 최종 목표는 뭐였어 그러면은? 달리기. 달리는 거였습니다. 문성현은 거울을 보며 남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봤습니까? 아니지요? 자기가 보기에도 흉했다 했단 말이야. 네. 그랬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연습을 했지요. 얼굴 표정 연습과 고개를 통제할 수 있는,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연습을 하더란 얘기예요. 네. 자, 23번. 이런 유형 딱 만났지. 뭐라고 쓸까? 23번 위에. 이제 소재의 기능 유형이네. 소재의 기능을 묻는 문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활은 문성현이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한다. 아까 활은 희망이라 했지요. 오케이. 2번 텔레비전은 문성현과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맞지? 자기가 볼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던 다양한 세계를 보여준다 했지? 네. 3번 활은 텔레비전과 달리 문성현과 그의 동생 우연히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동생과 문성현이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부분은 없지요. 네. 활도 봐봐, 활이 동생하고 우연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갖겠어?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텔레비전은 활과 달리 문성현에게 복합적인 감정, 이 복합적인 감정이 아까 우리 찾았잖아. 뭐였어? 하나는 열정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어? 부숴버리고 싶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더라 아까? 부숴뜨리고 싶은 안타까움이라고 얘기했잖아. 봐봐, 하나의 소재에 대한, 이 소재에 대한 인물의 상반된 감정들은 이 인물의 복잡한 내면, 그 인물이 겪는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소설 속 주인공이 내면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겪는다는 것은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러니까 봐봐, 이거 우리 다 찾은 겁니다. 그죠? 찾았으니까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동안은 본문으로 안 가고 있지? 5번 활과 텔레비전은 모두 문성현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한다. 됐지요? 네. 오케이. 그 다음, 자, 24번 같은 문제를 뭐라고 한다고?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자, 그러면 기억과 미역, 요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기억과 미역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잖아? 그럼 본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유형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유형을 접근하는 방법. 제시되는 보기의 정보를 어떻게 하라? 이거부터 먼저 분석하라. 이 보기는 뭐가 되더라?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매개 변수, 즉 기준점이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범위 안에서 이 매개값을 활용해서 풀어보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보기를 분석해 볼까요? 착한 사람 문성현은 뇌성마비를 알던, 우리가 아까 찾았지만 우리가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기에서 이 작품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지.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중에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문학에서는 작품 해석의 실마리를 이렇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 감상의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작품이 어려울 때는 뭐부터 푼다? 이것부터 푸는 것도 작품 해결의 팁이 된단 말이야. 다르게 얘기하면, 자, 이상한 T 어떻게 알아? 이 문제부터 문제의 우선순위로 풀이를 하면 우리가
작품 해석에 뭐가 될 수 있다? 해석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 시에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고전도 그렇습니다. 알겠지? 자, 이 작품은 그럼 착한 사람 문성현은 뇌성말비를 앓는 주인공에 대한 얘기구나. 삶의 탄생, 희망, 혼란, 병원, 분노, 살아있음 등의 6개의 소제목으로 준대. 그 중에 우리 지문에 실린 것은 희망이었죠. 그래서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그런 노력하는 주인공. 우리 이거 봤었지? 그리고 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집안 사람들의 모습. 누구야?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지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잔 말이야. 이를 통해 삶의 존엄성과 희망의 의미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감동적이지 않아? 감동적이지요? 아마 이게 만약에 드라마로 방영됐다면, 다큐로 방영됐다면 우리는 막 퍼질러 펑펑 울었겠지. 안 울었을까? 이 삭막한 것들아. 갱년기를 겪고 있는 선생님들은 아마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겠지. 짠하지 않나? 그걸 보면서 또 뭐 하겠어? 나를 반성하게 되겠죠, 자기 스스로를. 그러지 않나?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가를 돌아와란 말이야, 자기 자신을. 이런 정상적인 언어와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도 내 삶의 한계를 갖다가 극복하기보다는 그 한계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많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럽지 않냐고. 가끔 TV에 다큐에 막 팔 다리 다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운동선수로 나오는 애들 있지. 대단하지 않디? 그치? 선생님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 나는 삶을 너무 비관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지 않을까? 과연 저 정도로 내가 나 스스로를 극복하고 의지적으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없어질 때가 많아.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한 거지. 그치? 우리는 복 받은 거야. 그래서 알겠지? 노력하자. 애쓰자. 알겠지? 적어도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는 출발점이 앞서 있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또한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이미 우리 다 찾았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나는 찾았는데. 알겠죠? 거기 봐봐. 주인공의 입장에 초점을 맞췄대. 아하! 아까 우리 초점한테 하자 얘기했잖아. 그치? 주인공의 초점을 맞춰서 서술과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읽고도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못한다. 작품 제대로 읽은 게 아니란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학은 뭐라 그랬어?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문학을 푸는 거는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경험함으로써 나를 돌아보는 거야.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문학의 1차적인 목표는 시험에 있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비고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작품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 몇몇의 작품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1번 기억은 아까 기억이 뭐였는가 봐. 기억은 울음을 몸 밖으로 터뜨리지 않으니 눈물이 안으로 고였대. 자,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사실의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맞죠? 주인공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었다. 뭐가 잘못됐어? 객관적이 잘못됐죠. 눈물이 안으로 고였다. 여러분들이 눈물이 안으로 고이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객관적이 아니라 뭐야?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2번 니은이 뭐야? 머지않아 다른 아이들처럼 거리를 활보할 것이며 신이 나면 어쩔 줄 아는 거.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바람으로 소제목 희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군. 맞습니까? 오케이. 맞죠? 그 다음 디귿은 아까 뭐야? 아쉬운 대로 덧붙인 도배지가 2, 3일이면 흙과 함께 떨어져 나간 부분. 자, 디귿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주인공의 흔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네. 리얼은 그래 성현아 그깟 흙뻥 뚫어버려라. 주인공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하는 어머니의 모성이 아까 보기에 이거 나와 있었죠?
오케이. 위험은 주인공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인식을 주인공 입장에 초점을 맞춰 서술함으로써 여기 옵니까?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다는 거. 주인공의 초점을 맞춰서 독자들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봐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문제 빼고는 본문으로 안 갔다,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 풀면서 본문 갖고 또 뒤적거리겠지요. 이번 풀면서 또 본문 가서 뒤적거립니다. 분명히. 그럼 벌써 본문으로 몇 번을 가는 거야? 3번을 왔다 갔다 들락거리는 거야. 3번만 가겠어? 선택지가 5개입니다. 그럼 최소 10개의 선택지야. 이 10개의 선택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문으로 적어도 최소 5번 이상은 넘어갑니다. 당연히 시간 소요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절대로 시간을 줄일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본문에서 찾아 읽기를 하면 본문으로 안 가게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 친 수능 문제를 잠깐 볼까요? 어디였지? 예. 선생님이 지금 지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 우리가 초점화되는 화자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자 봐봐.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나오죠. 오케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이해됐지?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온다. 자, 자신의 시선으로도 나오고 초점화돼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그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들었다. 이게 무슨 표현이야? 서술자가 인물과 거리를 두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거리를 둔 채 드러냈다. 이거 뭘 말하는 거야? 3인칭을 떠나서 시점은 아직 모르겠어. 요것만 보고. 이거 무슨 방식이야?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거야. 간접 제시. 간접 제시는 인물을 정한치 두고 눈에 보이는 것만 표현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 밖에도 심표의 연이은 사용에 시간의 시간 인물 상을 든다. 이런 설명도 있고. 오케이? 그럼 이 속에 봐봐. 초점화된 화자라는 말, 초점화된 인물이라고 하는 개념, 간접 제시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캐치가 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알겠지? 기본 개념을 알면 고3 문제도 다 풀어냅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 할까요?